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에서 신인 여배우로 활동 중인 마르셀라라고 합니다. 마르셀라는 제 본명이고 실제 배우로서 활동하는 예명은 따로 있지만 여기는 익명 커뮤니티니 굳이 그것까진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래는 지금 일과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과를 택해서 대학에 왔지만 우연히 가입한 연극부에서 연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연기자의 세계로 첫걸음을 내디딘 저는 졸업 후 생계를 위해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를 받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일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작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 주연을 해본 건 작은 소극장에서 열리는 연극을 해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제안받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독립영화에서 조연으로 나온 저를 보고 눈여겨본 여행사 직원이 저보고 여행 다큐를 찍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그 여행사는 자사의 여행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여행 다큐를 만들곤 했는데 한류가 뜨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서울 여행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 내내 여행 상품을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고 끝부분만 살짝 설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해외 기행을 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저의 역할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시청자들에게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 먹거리들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비록 배우로서 일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OTT에도 서비스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알린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기행 다큐에는 탑급 배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배우나 모델 혹은 유명한 여행 유튜버나 작가들이 기용되곤 했는데 그런 자리에 제가 캐스팅되었다니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떴던 기분도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 당혹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네? 경호원이 없이 저 혼자 걸으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 과정까지 촬영한 후 호텔에서 몇 시간 정도 쉬다가 다시 저녁에 나가서 촬영하는데 저보고 경호원 없이 밤에 길거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수 따라붙는 촬영팀이 있다지만 전부 여자 스텝이었습니다. 보통 카메라맨은 남자가 많은데 여기는 촬영 감독도 여자더군요. 그 여자 촬영 감독마저 저한테 붙어서 걷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찍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다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미 지역에 살던 저는 항상 여성으로서 밤에 혼자 나다니는 것을 꺼렸습니다. 제가 사는 칠레의 경우 남미 지역 중에서는 그나마 치안이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심각한 강력 범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뿐이지 소매치기나 강도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칠레마저도 부자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만 저물어도 힘없는 여자들은 혼자 다니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밤에 영화 촬영을 할 때는 항상 경호원이 한 명 이상은 붙곤 했습니다. 남미에서도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브라질 같은 곳에서 해외 로케이션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와서 촬영하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힘없는 무명 여배우였기 때문에 거부하지도 못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죠. 죽상을 한 채 촬영 장소로 온 저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야시장을 보자 기겁했습니다. 이렇게 인적이 붐비는 곳에서 촬영한다는 것은 내 물건 훔쳐가세요 수준 아닌가요? 저도 걱정이지만 촬영 감독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카메라를 시장에 들고 다니면 누가 탐내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기는 남미랑 달라요. 그녀는 저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빨리 촬영하고 호텔에 가서 푹 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촬영 감독은 제 예상보다 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카메라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혼자 밤거리에 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고 저절로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촬영이기 때문에 애써 불안함을 숨기며 밝은 표정으로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 2명이 달리다가 주머니에서 물건을 하나 떨어뜨린 것입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그마한 부직포 재질의 팩 같은 물체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핫팩이라는 걸 알았지만 남미에서는 잘 안 쓰는 물건이라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팩을 떨어뜨린 지 몇십 초도 지나지 않아 그 사이 비닐을 쓴 다른 남자가 빠른 속도로 그 물건을 채갔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는 주머니에 아무거나 넣고 다니면 안 돼. 저는 그 커플이 불쌍하기는 했으나 부주의하게 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달린 본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여겼기에 그 남자를 굳이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같은 남자라면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해봤겠지만 여자인 제가 건장한 성인 남자를 이길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한데 놀랍게도 그 팩을 주운 남자는 그 커플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커플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남자는 유유히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이런 광경을 2번 더 본 것 같습니다. 인파가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부딪히거나 하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물건을 주워주곤 했어요. 3명의 사람 다 누구 하나 물건을 들고 튀지 않았어요. 더 신기한 건 비싼 장비를 든 카메라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든 촬영 감독을 한번 힐끔 바라보다 다시 목적지를 향해 걷곤 했습니다. 남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먹잇감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의 눈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어깨가 다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바로 카메라를 잡아채 튈 만한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사과만 하고 지나칠 뿐 카메라맨을 공격해서 장비를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죠.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니 저도 점점 경계심을 풀리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야시장에 다녀온 후 한국에서 이틀을 더 있자 저는 아예 경계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린 소녀들과 여대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아이폰을 대놓고 내보이며 들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으로 영화 시청이라니. 칠레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전 지하철을 탈 때는 비싼 물건은 절대 안 꺼내요.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요. 특히 출입문 옆에서 두리번거리는 남자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승객들이 지하철에 내리는 순간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나라의 얼굴이 되는 수도다 보니 이런 게 아닐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도시들로 촬영 가면서 한국은 원래 이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한국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을 꽤 다양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그리고 제주도 같은 다른 지역들도 촬영을 갔는데요. 어떤 관광지를 가도 한국은 치안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은 곳이라도 관광지에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길 마련인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신기했습니다. 깜깜해진 밤에도 친구랑 단둘이 걷거나 혼자 다니는 여성이 많다는 것 또한 남미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 감독이랑 같이 다니는 촬영도 혼자 멀찍이 떨어져 다녀야 하니 싫다고 꺼려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밤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 인스타에 밤 산책하는 모습을 올리자 제 지인들과 팔로워들은 기겁하면서 왜 여자 혼자 이 시간에 돌아다니냐고 호들갑을 떨었죠.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은 예전에 한국에 와본 경험이 있는 건지 저기는 남미가 아니라 한국이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밤 산책이라고 해도 새벽 시간까지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촬영이 아닌 이상 밤 11시 이전에 들어가곤 했고 너무 으슥한 곳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진 탓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칠레로 돌아왔을 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습관이 몸에 배어 저도 모르게 비싼 아이폰을 지하철에서 버젓이 꺼내 들고 영화에 몰두한 것이에요.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남자가 재빠르게 저의 휴대전화를 채가버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평소 전기 순찰이 자주 있던 산티아고 중앙역 쪽에서 내렸기에 경찰이 재빨리 달려가 좀도둑을 잡고 휴대폰을 빼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롭고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했던 저는
다시 번화가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을 경계하며 걷는 여자가 됐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험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가끔 이런 처지가 서글퍼져서 한국에서의 편안했던 삶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언젠가 유명 여배우가 되면 꼭 한국에 집을 짓고 자주 놀러 갈 거예요. 그때까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